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2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갑, 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 증진의 날 기념 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 건물 수는 19만 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 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계획의 입안 시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 부분 변경이 된 경우 공동주택,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이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 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 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한 대상 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 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나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 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 기준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하였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 면적 기준을 300 이상, 약 90평에서 50, 약 15평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2022년 5월 1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만 1032개, 94.6%, 커피 전문점은 8만 9,805개, 93.1%, 편의점은 5만 2,236개, 97.1%이다. 표 1 참조. 장애인 등 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 금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위치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자택과 서울시립 영등포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현장을 살펴보고 수행기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과 소득 보장, 직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 지원과 일자리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도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부모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0월 16일 수 14시 30분 서울 스퀘어 빌딩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부모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상위 7가지 중에서 4가지 항목이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지체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부모, 부부 7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부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 대응 수석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은 장애와 비장애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당사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장애 유형별로 섬세하게 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0월 16일 수부터 11월 8일 금 까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 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 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수급자, 및 그 보호자, 가족, 활동 지원기관 전담 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 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 www.contestavoix.or.kr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 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비즈니스센터 411호 우편번호 04107 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30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소정의 상금 또는 기념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